네. 매주 목요일 노동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과 일 시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의 파업 협상은 타결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부의 수사,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아직 이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의 끝엔 언제나 반복되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가압류, 손배가압류 이거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진 채 오늘도 노동자를 압박하는 방식, 사실상 노동 3권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임자원 변호사는 뭐 개인적 사정으로 못 나오셨고요. 금속노조 당사자죠. 대우조선해양의 그 비정규직 노조 당사자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천흥 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손잡고라고 얼마 전에 그 우리 박래군 손잡고 대표님께서 손해배상 손잡고 그만 중단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의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하는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와 이야기 연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당사자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거통고 조선하청제 김형수 지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노사 협상 타결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건강은 좀 회복들 하셨는지? 네, 저는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 네네. 우리 유치한 부지회장이랑. 네네. 고급농성했던 동지들. 그리고 네. 서울에서 단식했던 동지들이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네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유치한 그 부지부장님이 그 1m 쇠 창살에 쇠 케이지하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셨던 분. 예.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노사합의서 잉크도 말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 측 그 엊그제도 보니까 경영진에서 사과문이라고 냈던데 이게 사과문인지 아닌지 좀 궁금증이 드는 사과문이었어요. 근데 손배 청구 이 뜻을 풀어보면 손배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사소송. 네, 아직 정확하게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대우조선원청과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진행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노동자들이? 네, 일단 저희들은 법률팀 구성해서 법률적으로는 대응할 거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직접 당사자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는 거라서, 네,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정식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출신이신데 위법행위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23일 날 체포영장은 기각됐고 압수수색은 진행됐고 조사를 지금 받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조사 일정이 잡혔는지 조사를 받으셨는지 경찰에서? 네, 저희 금속 법률은 변호사랑 경찰이랑 당사자들 그 조사 관련해서 일정들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조사에 임하실 생각이신 거고. 자. 네네.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사측 불법엔 왜 한마디도 없냐며 이상민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고 이상민 장관 답변 내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또는 답변하지 않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진짜 이상민 우리 장관님이 모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네, 사측의 불법행위 때문에 그런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피해서 거기까지 간 건데 그런 사정을 이상민 장관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네, 사실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네. 한 나라의 장관님이 몰랐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네. 뭐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 부분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쪽에서 뭐 알아서 할 거다 담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몰랐을 수 없고 역할 분담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신다. 자,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 이 정도까지 현재 상황 정도 보고요. 이후에 민사소송이나 형사 조사나 이런 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현장 상황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영수 지회장님과 전화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윤지선 활동가랑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시민단체 손잡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 단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2014년에 그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쌍용차 47억 손배 1심 선고 이후에 그 금액이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발족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노동권 행사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법 개정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47억 그 손해배상이 쌍용자동차 맞습니다. 노동자들한테 1심 판결 나오니까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 돈을 모아서 이거 노동자들과 같이 살자라고 시작을 했고 이효리 씨도 그때 동참을 했었죠. 예, 동참을 해서. 근데 그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 사건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운동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운동에 추동이 됐던 쌍용차 국가손배, 회사손배 모두 지금까지도 아직 재판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사 국가에서도 이 경찰 진압하면서 돈 들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고 쌍용차는 파업해서 업무방해로 인해서 손해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근데 이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률상으로 보면 가압류를 해버려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네, 가압류는 그 복직자들이 10년 만에 복직했는데 첫 월급이 가압류되면서 2019년에 한번 그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 끝에 국가폭력 사과 받은 이후에 가압류 부분은 풀렸어요. 네, 근데 그거는 가압류는 사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당시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회에서 단일 손배권으로는 최초로 국가손배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끝까지 취하지 못하겠다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국가손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용차 노동조합의 파업을 소위 진압하는 기억하실 텐데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쓴 돈을 노동자들이 물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들어간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물어내라라고 하는 게 하여튼간에 법률가인 저로서는 좀 국가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자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상 당시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 안 하면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받는다. 그래서 손해배상 면책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배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배임 혐의로? 일단 그 배임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손배를 일단 이 소는 아직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제기하지도 않은 소에 대해서 배임을 논의하는 건 사실 맞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임에 대해서 얘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오히려 회사 돈으로 노조 파괴하겠다고 비용을 들여서 그 손해배상 가압류도 청구하고 노조 파괴 비용도 드리고 했던 사업주가 그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유성기업 사례입니다. 유성기업이요. 유성기업. 소위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창조 컨설팅이라고
그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 해주는데 상신 브레이크, 유성기업 이런 데 다 관여됐대죠. 다 관여됐던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돈 써서 노조 파괴하라고 했던 네. 그 네. 기업주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회사 네. 돈을 이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거 그 자체로 배임이다라고 그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네. 오히려 법리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 돈을 좀 들이더라도 노사 협상을 끝내는 그런 경영상의 판단을 하면은요, 그건 배임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보더라도. 또 하나는 네. 그 배임죄 얘기가 나와서 네네. 법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네.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데 예, 7천억을 손해를 입었다. 네.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인지대 계산을 해보면 제가 돌려봤더니 22억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인지송달료. 예, 22억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데 그것을 네. 과연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허락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천억을 손배 청구를 했다고 쳐요. 뭐 150명한테 했던 그거 집행 불가능하거든요. 7천억 받을 수가 없어요. 노동자 150명이 어떻게 7천억을 그러니까 소송은 해봤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사실은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네. 노동권은 사실 고의성을 띠잖아요. 고의로 네네. 서로 이제 단결권부터 출발하니까 개인들이 집단에 이뤄서 네. 고의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네네. 해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실현인데 네. 그게 민사나 형사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더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법이 존재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민형사 면책인 그 노조법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부도 지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런 선언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미리 예단을 했죠.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재판정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판단이 되는 건데 이미 가이드라인을 불법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서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사실은 법리상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손배 가압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또 노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쌍용 자동차. 네. 자세한 사례는 저희가 네. 안 그래도 이런 질문들을 평소에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33.3이라고 네. 소송기록 아카이브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배 역사를 봤더니 33년이 됐더라고요. 네. 89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네. 33년 동안 제기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소송 기록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네. 자세한 거는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사람들이 대단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었을 때 손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 점거 파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대단히 손실이 있는 장비가 부서지거나 네.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쌍차처럼 공권력 투입을 한다거나 네. 유성기업처럼 용역 깡패를 불러들인다거나 네. 해서 파괴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 판결들이 33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냐면 그냥 스티커만 붙여도 네. 그 스티커 왜 붙였다 떼면은 끈적끈적하게 남잖아요. 예. 그거를 제거하는 비용까지도 청구를 하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요. 스티커 붙였다 뗐다고? 네. 아, 답답하네요. 예, 법원이 이게 가끔 보면 저는 이제 판사님들이 사회법, 노동법 말고 그냥 민법만 공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헌법에 있는 노동 3권 이런 거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엊그제는 제가 보니까 소개해드렸던 게 상신 브레이크 네. 500만 원 인정되는데 10억 원을 청구를 했고 네. 4억 1,000만 원 정도를 가압류했던 그래서 네, 고통받았던 이런 사례 등등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시간을 또 내겠습니다. 우리 윤지선 활동가님이나 다른 분들 모시고 소위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손배가압류로 어떤 고통을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거통고 지회 김영수 지회장 그리고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